치매란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활동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치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표현을 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신체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일반적으로 치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치매라는 것은 사실은 특정 질환 하나, 예를 들어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그런 특정 병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요. 치매는 어떤 증세를 통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일상생활을 못하는 그런 현상을 치매라 그러고, 그래서 그 치매는 원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치매는 원인이 여러 가지 다양한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노망, 옛날에는 망령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알츠하이머시 치매라고 그럽니다. 알츠하이머라는 분이 맨 처음에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치매 중에 노망이라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적지 않은 수가 뇌졸중 환자들, 우리가 보통 풍이라는 뇌졸중이 여러 번 오면 그 자체가 또 치매로 진행합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혈관성 치매라고 그래요. 그 외에 치매 원인이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도 치매가 올 수 있어요, 노인들.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전신 질환들, 그 다음에 내분비계통 질환들, 이것 때문에 올 수 있는 치매가 있어요. 그 치매의 종류는 여러 가지로 이제 다양하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기에 발견하는 게 그 치료의 방침을 빨리 정하고 빨리 치료하고 원인 제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사실 이제 치매 전조 증세를 얘기를 할 때 참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이 증세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 생활하는 사람들의 증세하고 치매 조기 증세가 사실은 초기에는 애매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드리면 잘못하면 오해하실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치매 초기 증세는 돌이켜보면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아, 그때 이런 증세가 그때 있었구나, 그때. 그런 증세인데요, 초기 증세가. 대표적인 초기 증세는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건망증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아주 가장 대표적인 조기 증세고, 그 외에 어떤 새로운 일에 대해서 그거를 잘 못 배워봅니다. 그전하고 달리. 또 하나 아주 특징적인 증세는 단어, 얘기하다가 어떤 단어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특정 단어 같은 거. 이게 이제 초기 증세인데.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건망증, 그 다음에 일상생활 그전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 다음에 말을 잘 못 찾아내가지고 말하다가 잊어먹는 거. 이게 이제 치매 조기 증세지만, 이거는 사람의 나이가 들면 생긴 노화 현상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그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신경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셔서, 이게 치매 조기 증세인지, 노화 현상의 일반적인 현상인지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겠죠.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억력 저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은 그 외에 사실은 치매 중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얘기하는 노망, 알츠하이머성 치매 말고요, 특수한 치매들이 있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들이 나와서 말씀은 안 되겠는데, 그런 치매일 때는 초기 증세가 기억력 저하가 아니고 행동장애가 나와요. 갑자기 사람이 성격이 포악해지고 이상하게 바뀌는 그런 증세가 조기 증세로 나오는 치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체중의 변화가 급격히 오거나 그런 경우도 치매 조기 증세가 될 수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갑상선 장애든지 당뇨가 심해졌든지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심지어 콩팥, 폐 이런 데 아주 심한 병이 있을 때도 치매가 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 예를 들어 체중 저하 같은 게 오겠죠. 그래서 그 치매 초기 증세가 일반적으로 기억력 저하가 일반적으로 가장 특징이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다양한 증세로 치매 조기 증세가 올 수 있습니다.
예, 치매 검사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신경학적 검사, 그 다음에 정신, 그러니까 테스트 여러 개 있는데, 근래에 나온 검사 중에서 이제 PET-CT라는 게 있습니다. 이 PET-CT는 우리 몸에 그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세포가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 세포가 살으려면은 세포도 살아야 되니까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 에너지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당입니다. 당. 우리가 설탕 같은 당인데요. 그런 당이 필요한데 이 당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암세포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자꾸 활성화되니까 당의 대사가 올라가고요. 치매 같은 경우는 암세포가 그러니까 세포가 죽어나가는 병이니까 당의 흡수가 떨어집니다. 그 당의 흡수가 떨어지는 그 위치를 찾아내는 검사가 PET-CT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뇌 치매 같은 경우 보면, 치매라는 것은 뇌의 특정한 부위에 뇌세포가 망가져서 생기는 게 이제 알츠하이머형 치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PET-CT를 찍으면 증세가 건망증이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지 않더라도 초기에 PET-CT 상에 당의 흡수가 떨어지는 것을, 특정 부위에 당의 흡수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환자가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겠구나 하고 이제 초기에 검사를 해서 진단을 붙일 수 있는 검사가 PET-CT입니다. PET-CT로 구별할 수 있는 치매가 있고, 그러니까 진단을 붙일 수 있는 치매가 있고요. MRI로 진단을 붙일 수 있는 치매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PET-CT는 세포의 기능을 보는 검사예요. MRI는 세포가 많이 죽어나가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쪼그라들겠죠. 위축이 오겠죠. 세포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구조를 보는 검사가 MRI입니다. 그래서 MRI는 상당히 좀 진행된 다음에, 그 다음에 뇌 위축이 오는 것을 보고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그 예민도로 따지면은 PET-CT가 좀 더 훨씬 예민한 검사로 되어 있고요. MRI는 좀 진행된 치매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검사예요. 그리고 한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한 치매가 있는데요. 그런 치매에서는 MRI로는 정상같이 보입니다. 축두엽 같은 데가 먼저 망가지는 거 치매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MRI로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PET-CT를 찍으면 그때는 이상 소견이 나오는 거죠. PET-CT가 좀 더 좀 정확한 진단, 치매 조기 진단하고 그 다음에 위치를 찾는데 좀 더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아직 예, 상당히 아직 이제 비싼 게 돼 있고, 다른 특수 검사 비도 마찬가지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의료 비용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부담이 아무래도 크니까 아직은 상대적으로 이제 개인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치매 검사에 있어서 PET-CT 같은 PET 검사를 그러면은 조기 의심될 때 반드시 해야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합검진센터 같은 데 가서 한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력 저하가 많이 떨어지면은 이게 치매같이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진행이 된 다음이 아니더라도 조기에 의심이 되면 종합검진 개념으로 PET-CT를 찍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은 아직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종합검진하는 셈으로 PET-CT를 찍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PET-CT 검사는 다른 검사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다른 검사는 그냥 환자가 MRI 같은 경우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어떤 장비 안에 MRI 장비 안에 들어가서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이 PET-CT는 우리 몸에 그 특정한 그 물질, 당 같은 거, 그의 대사를 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팔을 계속 움직이면은 오른쪽 팔에 당의 대사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자가 안정된 상태에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을 안정된 상태에서 누워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PET-CT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ET-CT 검사하기 전에 어떤 주사를 맞으시고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조용한 방에서, 아무 소리 안 나는 조용한 방에서 가만히 1시간 이상 누워 계시고 그 다음에 PET-CT 방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환자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죠. 네, 그런 장비입니다. PET-CT는 이제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이기 때문에 혹시 방사선에 대한 그 위해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 검사는 그 정도의 방사선은 쬐도 몸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이 또 현재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위험성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치매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달리 이제 경우에 따라 설명해 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혈관성 치매, 뇌졸중이 여러 번 발생하면, 여러 번 발생하면 혈관성 치매는 조기 발견하면, 예방을 하면, 뇌졸중을 예방을 하면 그거는 진행하는 걸 막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원인은 초기에 갑상선 기능만 활성화시켜주면 정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관건이 우리가 보통 망령 노망이라고 하는 알츠하이머스형 치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근본적인 예방을 하거나 근본적인 병의 완치에 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사실 이 알츠하이머 치매에 대해서 완치가 되면 아마 인류가 거의 140살 때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근래에 굉장한 많은 연구가 되고 있고요. 현재는 치매의 조기 발견, 그 다음에 노망의 조기 발견, 그리고 노망에 대해서 초기 치료, 그리고 노망이 초기 치료가 왜 중요하냐면 이 노망도 진행을 하면 이미 다 뇌가 망가진 상태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지만 초기부터 치료를 하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병의 진행을 더디게 해주는 약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중에서도 노망은 조기 진단을 하고 약을 초기에 쓰면 그래도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어느 정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현재 그 정도까지 치매에 대해서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치매는 나이가 이제 드신 분들은 모두 다 걱정하는 사실은 병 중에 이제 대표적인 병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격적으로 황폐화되는 병이기 때문에 누구나 굉장히 무서워하죠. 치매 만약에 걸리면 일단 본인이 매우 완전히 이제 치매가 진행돼서 모든 인지 기능이 다 상실되기 전까지는 본인이 매우 괴로운 병입니다. 자기가 일상생활을 못하는 건 물론이고 기억을 못하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생활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성격이 이제 치매 자체에 의해서 성격도 바뀌고 포악해지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초기에는. 그래서 정신이 들 때는 굉장히 자기도 믿고 주위도 믿고 하면서 본인이 많이 괴로워하는 게 사실은 치매입니다. 그리고 가족 입장에서 보면 진짜 너무 많이 걱정스럽죠. 같이 있던 남편, 아버지, 어머니가 그 병이 생기면
나중에 진행을 하는 거를 특히 본 적 있는 분들은 많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죠. 하지만 가족들이 그래도 초기에는 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같은 치매에 걸린 환자라도요, 혼자 내버려 두는 경우하고 가족들이 같이 있거나 어떤 요새는 이제 노인병원 시설도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계신 분들이 치매의 진행, 그 다음에 치매에 대한 그 치매 증세가 좀 차이가 납니다. 가족들이 옆에서 인간적으로 돌봐주고 같이 얘기해주고 같이 밝게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는 것 자체가 치매의 진행을 근본적으로 못 막아도 어느 정도 치매 진행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같이 말도 자꾸 시키고 자꾸 머리도 쓰게 하시고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가족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이 이제 그러면서 진행을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약을 자꾸 잊어먹지 않습니까? 약도 같이 해서 챙겨주고 그런 것과 가족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중에 치매가 발생하면 일단 가족들, 본인도 물론이지만 가족들이 매우 당황할 것입니다. 하지만은 가족들은 그 치매 환자가 발생했을 때 더욱더 환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해줘야 합니다. 가족들은. 약도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하는데 옆에서 잘 보조를 맞춰주시고 같이 활동을 더욱더 함으로써 치매가 더 빨리 나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는 더디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치매 현상이 발생했을 때 조기의 진단이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조기에 진단을 붙여서 조기에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를 해주면은 치매가 안 걸리겠죠. 그 다음에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병이 급격히 나빠지는 것을 조기부터 치료를 하면 그 진행 경과를 더디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매 환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그 치매 환자의 급격한 원인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망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그 외에 치료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치매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증세가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셔서 그 치매의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 중에 바로 제거가 되면 원인이 평생 치매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는 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발생이 되면 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매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치매는 하나의 어떤 증세입니다. 기억력 저하를 대표로 하는 증세이기 때문에 그 치매는 원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원인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 병원이 필요하고 그 원인을 찾는데 특수검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거죠. 그게 PET-CT가 될 수도 있고 MRI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매 환자들은 이런 적어도 MRI나 PET-CT가 있는 데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전문적인 병의 원인을 찾는 데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치매는 원인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망같이 우리가 얘기하는 망령, 옛날 얘기하는 망령같이 그렇게 조금 원인 찾기도 조금 초기에는 힘들었지만은 진행을 근본적으로 치료를 못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나 여러 다른 원인에 의한 당뇨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폐가 안 좋거나 심지어 콩팥이 안 좋아서 생기는 그런 2차적인 치매, 이런 것에 확실한 진단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야지 제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치매는 원인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산업화가 되면서 고령화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치매 환자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왜 늘어나냐 하면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환자가,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옛날에는 비교적 적었죠. 그러다 보니까 치매가 환자도 적고 사회적인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65세 이상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는 발생할 확률이 적었던 치매 환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난 거예요. 치매 환자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그 치매 환자의 급격한 원인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노망 하나의 원인이 아니고 그 외에 치료될 수 있는, 치료 가능한 치매가 적지 않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 증세가 있을 때는 빨리 병원을 가셔서 그 치매의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인 중에 바로 제거가 되면 원인이 평생 치매 걱정 안 해도 살 수 있는 병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치매가 발생이 되면 병원에 빨리 가셔서 치매의 원인을 찾으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